바이오메디컬 공학부 시노미 시스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주교재와 부교재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주교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노미 시스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교재입니다. 번역본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원어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용해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책의 내용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쉽게 쓰여진 한글 교재를 부교재로 선정했습니다. 뭐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교재 내용이 많이 어렵게 느껴진 학생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부교재를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배우게 될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 다룰 내용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이제 표현 방법 등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시스템이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드웨어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하드웨어에 한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하드웨어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이 과목은 이제 많은 수식, 특히 이제 미분과 적분 방정식을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제 공업수학이나 미적분학에 대한 공부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이번 학기 공부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석이 쉽고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선형성과 이제 시불변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스템인데 선형성과 시불변성이라는 것은 이제 1장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기신호의 이제 풀이의 급수 표현에 대해서 배웁니다. 풀이의 급수와 이제 풀이의 변화는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화 모두 이제 시간 영역의 신호를 이제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이제 변환하는 방법이다라고 알면 되는데 그둘 간의 차이는 이제 풀이의 급수는 이제 주기 신호에 적용하는 방법이고 이제 풀이의 변환 같은 경우는 비주기 신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는 이제 연속 시간 그리고 이단 시간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그러고 난 후에 6장에서 1장에서 다뤘던 내용이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6장에서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신호와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주파수 특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호의 샘플링과 이제 복원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번 학기에 이제 진도가 좀 빠르게 되면 작년과 재작년에는 다루지 못했는데 8장에 나오는 이제 G 트랜스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이번 학기에 마지막에 나오게 될 최종 목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HC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제 많이 봤던 회로에서 다루었던 이제 전달 함수 혹은 이제 주파수 응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보면 지금 이제 HC of T라고 하는 시간 영역에서의 연속 시간 신호,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 그것이 시스템을 거쳐서 지금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첨자로 C가 쓰여져 있는 것은 이제 연속 시간, 그리고 D가 쓰여져 있는 것은 이제 이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고 아날로그 시스템을 다루게 된다면 이 내부에 있는 것이 상관없이 그냥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서 아날로그 시스템을 거쳐서 아날로그 출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게 요즘에는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전자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디지털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디지털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신호를 입력 신호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부에 이제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연속 시간 신호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impulse train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 주어서 지금
디지털 신호, 그러니까 이산시간 신호로 바꿔주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이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신호가 들어가서 디지털 신호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그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쓰는 신호들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여야 될 테니까요. 이 디지털 신호, 이산시간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과정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호와 시스템에 대한 이제 간단한 정의부터 이제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호라는 거는 여기 쓰여져 있듯이 어떤 현상의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그리고 어떤 변수들의 함수를 나타내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봤었던 전압, 전류, 음성, 그리고 이제 영상과 같은 것들이 이제 입력 신호 혹은 이제 출력 신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력 신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호를 이제 출력하는 어떤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 뭐 TV, 휴대전화, 이제 컴퓨터 같은 것이 이제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스템의 특징은 이제 원하는 정보를 이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자, 신호에는 크게 연속 시간 신호와 이제 이산 시간 신호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우선 뭐 연속 시간 신호에 대해서 배운 후에 그 같은 내용을 이제 이산 시간 신호에서 다룬다든지, 아니면 이산 시간 신호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연속 시간 신호에 대한 것을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배우게 될 거고요. 대부분의 성질이 연속시간 신호와 이산시간 신호가 비슷한데, 둘 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뭐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그 10%만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각각이 이제 주기 신호와 이제 비주기 신호로 바뀌게 될 텐데, 자, 연속 시간 신호도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산 시간 신호도 당연히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를 나누었을 때 이것들이 각각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바뀌었을 때, 주기 신호는 이제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게 되고, 비주기 신호는 이제 풀이의 변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에 대한 거는 이제 시간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파수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금 보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풀이의 급수와 이제 풀이의 변환의 결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변수인 함수를 얘기하고요. 자, 주파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변수인 함수를 얘기하고, 자, 둘 간에 이제 뭐 풀이의 급수나 이제 풀이의 변환 혹은 풀이의 역변환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신호를 갖다가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이 둘 간은 이제 표현만 달라질 뿐이지 결코 이제 신호와 시스템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아까 방금 전 봤던 것처럼 이제 표현만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다루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 통신 시스템이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휴대전화가 있을 거고, 자, 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음성 신호를 전송해서 송신받은 음성 신호를 잘 복원할 수 있게, 요즘에는 어떤 이제 도선을 타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이제 무선 통신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통신상의 잡음이 항상 있을 수 있고요. 그 잡음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이 통신 시스템에서 담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의 압축 처리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어,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압축된 정보들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압축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의 소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질 수 있는 건데요. 그 없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 영역이 느끼지 못할 만큼 복원을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싼 TV와 그렇지 않은 TV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의료 영상 장치가 있을 텐데, 의료 영상 장치 같은 경우에도 의료 영상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압축 혹은 이제 변환
혹은 뭐 필터와 같은 어떤 그 신호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해주는 일들이 이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뭐 아까 이제 목차에서 봤듯이 신호와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1장에서 다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속 시간 신호와 이제 이산 시간 신호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독립변수의 변환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이제 독립변수의 변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봐왔던 내용들인데요.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제 시간의 이동, 그러니까 신호의 이제 쉬프트, 그다음에 이제 반전, 그리고 이제 신호의 스케일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1.2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신호를 표현할 때 이제 직교좌표계에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직교좌표계에서 표현된 신호를 이제 좌표축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지수 신호와 지금 이제 사이너소이달 신호로 이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다루는 이유는 이제 이 두 표현이 이제 시간 영역이 아닌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의 곱과 나눗셈을 계산하는데 직교좌표계보다 편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직교좌표계는 이제 신호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직교좌표계에서 계산하는 게 편하고, 신호의 곱셈과 나눗셈과 같은 경우는 요 지수함수나 혹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사이너소이달 신호로 변환을 해서 구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펄스 함수와 이제 단위 스텝 함수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이 두 함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본 신호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제 기본 신호라고 부르는 요 신호는 이제 시스템의 특성을 이제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시간과 이제 이산 시간에서의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리고 시스템의 이제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선형성과 이제 시불변성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 1.6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신호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에는 크게 이제 연속 시간 신호와 이제 이산 시간 신호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혹은 이제 연속 시간 신호를 살펴보면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제 시간을 축으로 봤을 때 어느 한 순간도 데이터가 빠지지 않고 다 존재하는 이런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과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신호, 그러니까 어떤 처리를 거치지 않은 모든 신호가 다 아날로그 신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가 있는데,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는 혹은 이산 시간 신호는 여기 보이는 이 연속 시간 신호를 이제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신호 혹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표현하게 되고요. 그 변환된 결과가 여기 보이는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시간축을 놓고 봤을 때 모든 점에 신호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띄엄띄엄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로 이제 변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정의를 살펴볼 텐데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주어진 신호, 그러니까 입력을 조작하고 처리해서 다른 신호, 즉 출력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자, 일단 시스템이라는 거는 장치예요. 장치이고요. 장치인데 어떤 장치냐면은 입력을 출력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원하는 조작이나 처리를 해주는 그런 장치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은 우리가 적어도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우는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자, 수학적으로 일련의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속 시간 신호와 이제 이산 시간 신호의 이제 표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독립변수, 그리고 독립변수가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이제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t, 그리고 이산 시간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순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n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xt와 xn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산 시간 신호는 이렇게 둥근 괄호로 표현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연속 시간 신호는 이렇게 둥근 괄호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고,
이산시간 신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꺽쇠 형태, 각이진 형태의 괄호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그 좌표 축이 시간 t에 대해서 쓰여져 있으면 그것은 이제 continuous time 시그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호의 형태를 봤을 때 이제 뭐 x에 이제 둥근 괄호에 t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제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n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xn인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각이진 형태의 괄호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는 연속시간 신호가 아닌 이산시간 신호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여기는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제 x축인 거고, 여기는 물론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무시될 수는 없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가 얻어진 순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얻어진 데이터면 그 다음이 이 데이터인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 있는 이 데이터.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데이터가 얻어진 그 순서, 그러니까 수열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자, 시스템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앞에서 봤듯이 어떤 방정식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방정식을 구할 때는 입력이 있고, 지금 보면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그 입력을 출력으로 바꿔주는 그 연결 관계를 갖다가 이제 방정식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 회로에서 입력과 출력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책에 주어져 있고 여기는 쓰여져 있지 않은데, VS라고 하는 것이 입력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VC라고 하는 것이 출력입니다. 자,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게 하는 그 시스템을 함수로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제 VS라고 하는 입력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 오메가에 해당되는 게 이제 프리퀀시 혹은 이제 각 운동량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각 속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이 세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위상, 그리고 이 A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매그니튜드 혹은 앰플리튜드, 그리고 이게 독립변수 T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VS라고 하는 입력을 이런 삼각함수 형태의 신호로 이제 주어졌고요. 이제 사이누소이달 타입의 신호로 주어졌고, 자,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다가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다루었던 이제 주파수 응답 혹은 이제 전달함수에 대한 것인데, 주파수 응답이나 이제 전달함수가 뜻하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을 나타내는데, 주파수 영역에서의 입력분의 출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줘야 될 텐데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신호 자체가 이제 주파수 영역에 해당되는 신호로 바꿔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저항 같은 경우는 주파수 영역에서도 그냥 그 값을 시간 영역에서나 주파수 영역에서나 값이 달라지지 않는데, 이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커패시턴스 상수가 C라고 했을 때 주파수 영역에서는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이제 그 임피던스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VS라는 입력이 들어갔고, 지금 저항 R과 커패시터 C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자, 여기 VC를 구하려면 이 둘 사이에 B로 나누어지는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H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분의 출력, 근데 단 주파수 영역에서의 입력분의 출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게 결국은 이 둘 간의 비를 얘기하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압 분배 법칙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한 값분의 지금 이것의 커패시턴스 상수에 커패시터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를 구해주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파수 응답 혹은 전달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쓰게 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자,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관심이 있지만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게인 혹은 이득에 관련된 겁니다. 작은 신호가 들어가서 얼마나 커지는지 혹은 큰 신호가 들어가서 얼마나 작아지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주파수 응답 혹은 전달함수의 매그니튜드를 취해서, 자, 절대값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를 취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매그니튜드를 취한 결과가 여기 있고, 지금 이만큼의 이득이 이 시스템에 존재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호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방금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입력 신호를 출력 신호로 처리해주는 혹은 이제 조작해주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영어로는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신호 해석, 그리고 신호 합성, 그리고 변환, 그리고 이제 필터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해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로부터 원하는 특정 정보를 빼내어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자, 합성이라는 거는 이제 조절 신호에 원하는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 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호를 한 물리적인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바꿔준다는 얘기겠죠. 자,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필터라는 것이 이제 많이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뭐 정수기 같은 것도 필터를 사용하게 되고 공기청정기도 필터를 사용하고 요즘에 이제 뭐 많이 쓰고 다니는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리가 원치 않는 물질을 걸러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거나 그것을 이제 바람직한 형태로 신호를 변형하는 것을 이제 필터링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학기 내내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연결과 관련된 건데요. 이 연결은 크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종속 연결, 그리고 병렬 연결, 그리고 이제 궤환 연결이라고 해서 이제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피드백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종속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자, 각 부 시스템들을 직렬로 연결하는 것이 이제 종속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시스템이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시스템 그리고 이것이 다시 또 다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연결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지금 종속 연결에 해당되는 것이고 병렬 연결이라는 것은 이제 각 부 시스템들이 병렬로 연결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 배웠냐 하면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고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노드 사이를 지나가는 길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각각의 길들은 서로 병렬 연결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서의 병렬 연결이라고 하면 어떤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병렬로 놓여져 있는 패러하게 놓여져 있는 시스템을 거쳐서 다시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병렬 연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1.5 단원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내용이 뭐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길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각자 공부한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궤환 연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요. 궤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뒷단 시스템의 출력이 다시 앞단 시스템의 입력으로 피드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시스템이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출력 중에 일부가 다시 입력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피드백 형태의 신호 전송이 있는 경우에 이제 궤환 연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가 가지는 이제 에너지와 이제 파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와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이제 신호 시스템에서 왜 이게 또 나오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신호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이제 신호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이제 지어줘야 되는데, 신호를 우리가 특징을 짓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량화된 혹은 이제 수치화된 크기를 우리가 표현해주면 이 신호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있는 신호다. 혹은 이 신호는 얼마만큼의 파워를 가진 신호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그 신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파워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유한하거나 무한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값도 가질 수 있고 무한한 값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이제 무한한 값은 이제 우리가 뭐 표현을 했을 때 별로 이제 크게 도움이 안 되죠. 뭐 그 어떤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는 그냥 무한대의 값을 가져라고 했을 때 무한대의 값을 갖는 두 개의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둘 간의 차이를 그것만 놓고는 이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워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이제 뭐 인류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파워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에너지가 무한한 경우에
자, 유한한 값을 갖는 평균 전력을 정의하여 분석하게 되면 그 신호를 갖다가 대표하는 값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신호를 이제 구분 짓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와 이제 파워를 갖다가 수식을 구하는 것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 한 학기 동안 다룰 내용은 대부분이 다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수학적인 내용들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과목은 아니지만 이제 수식이 이제 수학 과목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어려운 수식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이 계속 반복될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수식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일단은 큰 그림을 먼저 파악한 후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거를 갖다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텐데,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를 이제, 작년 1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전기 회로를 먼저, 전기 회로에서의 에너지를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화된 에너지, 그리고 이제 파워에 관련된 이제 방정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구했던 과정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일단 먼저 전력을 구합니다. 전력을 구하고 그 전력은 이제 전압과 전류의 합 혹은 이제 전류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오메 법칙 R분의 V를 대신에 I 대신에 써서 R분의 V 제곱의 형태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간 구간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T1부터 T2 사이에서의 에너지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시간에 대한 적분, 파워의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서 이제 에너지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유한하거나 이제 무한한 값 둘 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는데 무한한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런 경우에 항상 유한한 값을 가지는 평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평균 에너지는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이제 반대의 개념일 거고요. 그래서 자, 평균 에너지 P는 지금 시간 구간에 대한 이 에너지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시간 구간으로 나눠주는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기 신호 같은 경우는 이 적분이 한 주기 동안의 적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신호의 주기로 나눠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 대문자 P로 표현한 것과 소문자 P로 표현한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상수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문자 P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이렇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약속하기를 변화하는 값인 경우에 변수인 경우에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회로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컨티뉴어스 타임과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나눠서 보게 될 텐데, 이제 계속 이럴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과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나눠서 볼 텐데, 만약에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으면, 뭐, 컨티뉴어스 타임만 다르고 디스크리트 타임은 이제 다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둘 사이가 다르다면 이제 반드시 다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에너지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그 주어진 신호의 매그니튜드를 취해서 제곱을 하는 것에 대한 적분입니다. 자, 이 과정 반드시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냐 하면 지금 이 회로에서 보면은 지금 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수 취급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입력 신호 VT에 대한 제곱의 시간에 대한 적분. 자, 주어진 신호의 제곱의 시간에 대한 적분이 에너지다라고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수 혹은 이제 계수이기 때문에 비례상수거나 혹은 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생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들 중에 이제 요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리미트 t 이퀄 무한대로 이제 놓고 마이너스 t부터 t까지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그 에너지를 구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뭐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인데 이제 다른 거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적분 형태로 썼다라고 하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시그마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시간에 대한 이제 변수로 표현됐던 것이 이제 순서에 대한 변수로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무한대에 대한 개념은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를 놓고 이제 표현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적분 인테그랄과 이제 시그마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표현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버리지 파워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에버리지 파워의 일반적인 형태는 자, 여기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을 시간의 구간으로 나누고 리미트 t 이퀄 무한대로 보내주는 형태가 지금 컨티뉴어스 타임에 해당되는 거죠.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이 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이죠. 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것을 시간의 구간으로 나누어 줬고 그리고 리미트 t 이퀄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표현인데 ET 대신에 EN 플러스 1 그리고 인테그랄 대신에 시그마를 써준 게 다르다고 했었죠. 자, 이것이 이제 평균 에너지에 관련된 수식이고 자, 이 수식을 변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 신호의 제곱의 적분을 에너지를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이죠. 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래서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 하면 자, 리미트 t 이퀄 무한대로 갈 때 ET분의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평균 전력과 에너지 간의 관계식이 주어졌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번째 경우는 크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쓰이게 될 의미를 갖는 경우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은 무한대라고 우리가 고정시켜 놨습니다. 가정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가정한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사실이고 t 이퀄 무한대로 갈 때에 자, 첫 번째 조건이 에너지가 유한한 경우입니다. 자, 이 관계식을 다시 썼고요. 이 관계식을 다시 썼고 시간은 무한하고 지금 요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무한대분의 유한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균 전력이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전력이 유한한 값을 갖게 되는 경우인데요. 유한한 값을 갖게 되는 경우고 그 경우는 자, 무한대분의 에너지가 무한대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었는데요. 에너지는 유한한 값을 갖거나 무한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유한한 값도 갖고 혹은 무한한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에너지는 항상 유한한 값을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유한한 값을 가졌을 때 파워는 평균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0의 값을 갖게 되고요. 자, 에너지가 무한한 값을 가졌을 때는 평균 전력이 유한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제외시키고요.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둘 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이런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한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를 갖다가 표현하고 신호를 갖다가 정량화시키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값이 0인 경우에는 에너지도 유한한 값을 갖게 되는 거고 그 값이 0이 아닌 어떤 유한한 숫자를 갖게 된 경우에는 에너지가 무한대 값을 갖게 되더라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3장 혹은 4장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이제 독립 변수의 이제 변환에 대한 얘기고요. 앞에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이제 총 세 가지의 경우를 다루게 됩니다. 시간의 이동, 그러니까 쉬프트, 그다음에 시간의 반전, 그리고 이제 타임 스케일링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처음에 이제 나올 이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아마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지금 xn이라는 이제 신호가 주어져 있고요. xn이라는 신호가 지금 보면은 n0만큼 오른쪽으로 쉬프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xn이라는 것이 지금 xn-n0라고 바뀌었고 n0만큼 쉬프트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쉬프트 되었다라는 의미는 자, 여기 써있는 것처럼 n0가 0보다 크다 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 보면은 그냥 봤을 때 xt라는 신호가 주어져 있고 이 xt라는 신호가 지금 왼쪽으로 쉬프트 되어 있죠. 왼쪽으로 쉬프트 되어 있고 그 쉬프트 된 만큼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t0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고요. 이 t0가 지금 왼쪽으로 t0만큼 왼쪽으로 쉬프트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t0 값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요 괄호 안에 이제 마이너스 n0 혹은 마이너스 t0의 형태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이동을 뜻하게 되고요. 그 값이 양수인 경우, 자, 마이너스 n0, 마이너스 t0입니다. 둘 다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 값이 그러니까 그 이동된 값이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이제 신호가 이동하게 되고 그 값이 음수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신호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다룰 내용은 이제 시간 반전에 대한 얘기고요. 자, 시간 반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간축, 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대칭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xn이라는 신호가 있고요. 그 xn을 x-n으로 바꿨을 때 이것이 갖는 의미가 이제 시간에 대한 반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호가 플립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산 시간에서 지금 나타나는 시간의 반전, 그리고 연속 시간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위가 지금 여기 이사분면으로 넘어가면서 서로 이제 반대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룰 내용이 이제 타임 스케일링과 관련된 겁니다. 자, 타임 스케일링은 지금 요 XT라는 기본 신호가 주어져 있고요. 이 XT라는 기본 신호가 XAT라고 지금 변환이 된 겁니다. 지금 독립 변수가 바뀌게 된 거고, 자, T라고 표현되었던 것이 AT라고 하는 그 T라는 변수에 지금 A라고 하는 이제 계수 혹은 이제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진 형태로 표현되게 되는 거고요. 이 A라는 스케일링 팩터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지금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에 대한 압축과 팽창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압축에 대한 것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압축입니다. 시간에 대한 압축인 거고, 자, A 값이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시간에 대한 압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시간에 대한 압축이 일어난 경우에 원래 신호가 지금 시간축에 대해서 이렇게 홀쭉하게 변했죠. 이것을 보면 이제 시간축에 대해서 자, 보면은 원래 이만큼의 시간 동안 이제 일어났던 이벤트가 지금 줄어든 시간 동안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 그대로 이만큼의 지금 압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요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간이 더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이제 익스펜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 가진 특징은 이제 그 A 값, 스케일링 팩터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경우에 지금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한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한 압축과 팽창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시간축에 대한 압축.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줄어든다는 의미가 압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간에 대한 팽창이라는 거는 지금 이만큼의 어떤 신호가 이거죠. 이만큼의 신호가 있고 그 신호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 이제 앞에서 다뤘던 타임 리버설 같은 경우는 A가, 그러니까 시간 반전 같은 경우는 A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얘기하면은 시간축을 압축하는 거고, 시간축을 이제 팽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시간축을 압축하는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t가 하나의 눈금이었는데 이 t가 시간축의 한 눈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테이프 레코더나 뭐 CD 플레이어 혹은 MP3 플레이어를 갖다가 2배속으로 재생했을 때 그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압축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축으로 늘리는 건데요. 이제 팽창시키는 건데요. 그 경우는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원래 가졌던 시간 눈금의 절반만큼이 한 눈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했던 이벤트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2배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절반의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1.1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XT라고 하는 이제 기본 신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기본 신호를 지금 변환하는 총 4가지의 경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변환이 되었는지를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보면은 x의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x의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신호, 지금 여기는 지금 x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과 같은 신호,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x의 2분의 3t, 타임 스케일링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x의 2분의 3t 플러스 1, 타임 스케일링 후에 지금 시프트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타임 그러니까 쉬프트를 먼저 시키는 거냐 아니면 뭐 리버설을 먼저 시키는 거냐인데 그거와 관련된 지금 예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제들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 경우는 지금 시간축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아까 어 타임 쉬프트 같은 경우에는 t 마이너스 t0의 형태로 표현됐을 때 이 t0만큼 쉬프트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t0만큼 쉬프트 되는 거고 지금 이 경우에는 t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 다시 말하면 시간축에 대해서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의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0의 위치로 지금 옮겨지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반전도 일어났고 시프트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하면 지금 보면은 일단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간 반전에 대해서 요 마이너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주게 됩니다. 묶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t 마이너스 1인 건데 자 보면은 지금 반전을 시킨 후에 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1만큼 시프트 됐습니다. 자, 지금 요 신호를 반전시키게 되면, 자, 이 신호를 반전시키게 되면, 지금 0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지금 1만큼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었던 위치가 0으로 옮겨지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위치가 여기 있는 것처럼 0의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다시 이제 강조하면 반전 후에 플러스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거는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스케일링 팩터 A가 1보다 크죠. 1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압축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벤트 신호가 0에서 2초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3분의 4초, 그러니까 0에서 3분의 4라고 하는 줄어든 시간 동안 이 이벤트가 다 일어난다. 그래서 시간축에 대해서 이제 압축이 일어났고 3분의 2만큼의 압축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얘는 타임 스케일링도 있고 지금 시프트도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이 공통된 팩터로 공통된 웨이팅 팩터로 앞으로 빼서 나눠주게 되고 그렇게 정리한 후에 보게 되면 자, 전체 시간은 지금 2분의 3만큼, 아니 3분의 2만큼 압축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왼쪽으로 3분의 2만큼 이동하는 신호이다. 그래서 압축 후에 자, 3분의 2만큼 왼쪽으로 이동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쉬운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많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예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다시 복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기 신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기 신호를 다루는 이유는 이제 주기 신호와 이제 비주기 신호 사이에 우리가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줄 때 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통해서 바꿔주게 되고 비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풀이의 변화를 통해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 신호인지 비주기 신호인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 신호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게 지금 정의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 t 혹은 이제 n에 대하여 자, 다음을 만족하는 이제 캐피탈 T 혹은 캐피탈 N이 있으면 주기 신호인데 다음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자, XT 더하기 캐피탈 T를 만족하는 요 캐피탈 T가 있거나 XN이 XN 더하기 캐피탈 N을 만족하는 요 캐피탈 N이 있으면 주기 신호입니다. 주기 신호인데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요 t 값이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단 양수여야 되는 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자, 양수 t 혹은 양수 n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어떤 값이어도 상관없는데 자, 이산시간 신호에서는 이 캐피탈 n에 해당되는 값이 항상 정수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쓰일 내용이고요. 쉬운 것 같지만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숙지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요. 자, 요 t 값은 뭐 정수 아닌 어떤 소수의 형태로도 상관없는데, 자, 이산시간 신호에서의 요 n 값은 항상 정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xt 혹은 xn이 이제 주기 t 혹은 이제 n인 신호인 경우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t나 n이 이제 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xt는 자, 한 주기만큼 더했고 두 주기만큼 더하고 빼도 같은 신호이다. 뭐 점점점이라는 거는 뭐 세 주기, 네 주기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xn이라는 신호는 n에다가 여기 한 주기만큼 더하고 빼고 혹은 두 주기만큼 더하고 빼고 뭐 점점점 했을 때 같은 신호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기본이 되는 t와 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도 주기고 t도 주기고 n도 주기고 n도 주기인 건데 그 주기들 중에 가장 작은 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펀더멘털 피리어드라고 우리가 앞으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데 단 0보다 큰 가장 작은 값을 주기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한글로는 이제 기본 주기다라고 이제 얘기할 거고 영어로는 이제 fundamental period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의는 다시 설명하면 T0, N0라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약속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본 주기, 이제 fundamental period고, 자, 간략한 정의는 주기 중에 가장 작은 0보다 큰 값을 나타냅니다. 자, 이 표현으로 그러니까 T의 RL첨자 0, N의 RL첨자 0으로 표현되게 되면 이게 펀더멘탈 주기 혹은 기본 주기라고 이제 얘기한다라고 이제 앞으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지금 같은 신호가 지금 보면은 캐피탈 T만큼의 주기로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되죠. 이 경우에 이제 펀더멘탈 피리어드는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제 T0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표현된 것과 같이 이제 T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이산시간 신호, 여기 보시면 지금 N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시간 신호에 대한 표현이고, 이산시간 신호에서 지금 주기는 이렇게 세 개의 신호가 나오고 난 후에 그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N 이퀄 3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이제 주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게 최소 주기이기 때문에 N0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지금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이 경우에는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4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신호가 주어진 xt라는 신호가 이제 주기 함수이냐라는 것인데 뭐 사실 딱 보면은 주기 함수 아니죠. 그쵸? 지금 보면은 주기함수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런 패턴이 또 반복돼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복돼서 나오지 않는 패턴입니다. 보면 이 신호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왼쪽 신호는 이제 코사인 t의 신호이고 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신호는 x 사인 t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 보면 각각이 주기함수 2파인 주기함수가 되는 건데 같이 보면 이제 주기함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 이 경우에는 주기함수가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래서 주기함수라는 것은 모든 시간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뜻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내용은 1.3절부터 이어서 할 텐데, 자, 이게 오늘 이제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이제 기초 내용이 될 거고요. 1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야 이제 2장, 그리고 3장,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7장까지 내용을 이제 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초반에 복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을 녹화되어 있고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두 번 보고 이제 세 번 보고 좀 반복해서 이제 수업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3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